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바이오메딕스라고 상장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그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이 세포 치료제는 배아줄기 세포로부터 유래된 그 세포 치료줄기 세포로 이게 파팅스병이나 이 망막변성 같은 이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관심은 많지만 아직까지 임상에 들어간 것은 이 파킨슨병과 악엽성 척추 손상, 이게 이제 임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망막변성은 아직 비임상, 전임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증 하지 허혈, 이것도 꽤 큰 블록버스터급 신약인데요. 이 부분도 임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이 회사들은, 그러니까 이 회사 S바이오메딕스라는 회사는 임상에 들어가 있는 신약 후보 물질들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 연구 성과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회사의 줄기세포는 여전히 뭐 매출은 별 볼 일 없죠. 이게 워낙 이 매출을 올리기 어려운 그런 R&D 중심의 회사다 보니까 이걸 뭐 다른 연구기관에 샘플로 판매한다든가 이런 걸로 매출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 사업부로 에스테팜이라는 그 의료기기 사업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일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HA 필러, 우리가 이제 그 미용 재료로 많이 쓰는데요. 이쪽은 그래도 꽤 큰 매출액을 일으키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S바이오메딕스의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그 작년에는 한 2억 정도, 2억 5천 정도 매출을 발생시키고 올해는 한 1억 정도 매출을 일으킨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엔 29억 정도 손실이 발생했고 올해는 이제 영업 손실이 39억 정도에서 손실폭이 더 커졌죠. 반기 단기 순손실은 41억 정도 발생해서 작년보다 확실히 늘어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주 지분은 지금 전체 포함해서 22.01%로 다른 바이오 업체들처럼 계속 그 R&D를 위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자를 해왔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상장을 할 때 최대주는 지분을 한 2년에 3년 정도 보유회수로 하기로 했고 그 외에 우호 지분으로 들어왔던 이제 바이넥스라는 회사, 동국제약 이런 회사들은 상장일로부터 1년 동안 보유회수되기 때문에 즉시 시장에 나올 리는 없습니다. 앞으로 한 6개월 후에나 시장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이쪽은 매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기존 주주 중에서 한 56% 되는 이쪽이 한 달 정도 보유회수를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이미 시장의 일부는 매물화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워낙 상장 첫날 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쪽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상장 주선인이 갖고 있는 게 한 3,000주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한 22,500주 정도 되는데요. 이쪽은 워낙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상장 후 3개월로부터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이미 매도를 쳤어도 별 문제는 없는 그런 주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S바이오메딕스는 상장 이후로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죠. 공모가 18,500원인가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최고가 24,000원도 찍고 상장 첫날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 주가가 흘러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7월 26일 날 8,040원 바닥을 찍었죠. 제 전고가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주가가 흘러내렸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최근까지 주가가 계속 횡보하면서 등락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파킨슨병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배아줄기 세포에서 유리한 이 세포 치료제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세브란스의 이 임상 결과가 이제 임상이 나오면서 이 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졌죠. 그래서 대기성 저가 매수세가 상한가까지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바이오주들은 기본적으로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적자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기술 수출, 즉 기술 수출을 통해서 계약금과 그다음에
연구 진척도했다는 마일스톤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마일스톤을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들도 라이센스 아웃을 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그 기술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회사에 들어와 있는 다른 바이오 벤처나 제약사들, 즉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외부 투자자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런 회사가 주장하는 그 R&D 실적은 솔직히 믿을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의 업종 특성상 그 특정 기술에 대해서 그 연구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시고, 특히 이제 바이오 쪽 종목들이 신규로 상장했을 때 적자 기업들은 대부분 다 개장했을 때 이후로 주가 시간이 지날수록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흘러내리면 그때 이제 이런 호재성 재료에 그 아주 강하게 반등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경우가 그 바이오 종목들에는 흔치 않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가 연저점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런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공부해 두시면 향후에도 이런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그 매매에 있어서 보다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